안녕하세요. 강동구에서 열매부동산 운영하는 강동열매 김소장입니다. 열매부동산이야.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 받으실 때 확인하실 내용들과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부분 주의하실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부동산 관련해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실 때 확인하실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그리고 한 가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실 부분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주거용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등의 그 주거용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요. 주거용도가 아닐 때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루트가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주거용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가능하니까 오피스텔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용도인 것이 확인이 되셨으면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두 번째는 위반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위반 내역은 이제 보통 건축물 대장의 하단에 보시면 위반 내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반 내역이 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해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내역을 해소한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한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요. 주거 용도이면서 위반 내역이 없다 하셨을 때는 건축물 대장으로서는 다 확인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 세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건이나 융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나 가압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주의하셔야 하겠고, 특히 을구에 융자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을구가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가 가장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건축물 대장과 등기를 통해서 이상이 없음이 확인이 되셨다면 그 전세자금 대출 종류에 따른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청년대출 같은 경우에 근속 기간이나 연봉 액수 같은 것이 주요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은행과 상의를 통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그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은행에서는 이제 원칙상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은, 그렇게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 대출이 진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정황을 설명하면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알아보고 싶다, 문의를 드린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그 부동산의 주소와 그리고 본인의 조건들을 은행에서 말하는 그런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통상 그런 상담은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 대출이 진행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즉시 말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대출이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랬을 때도 은행 쪽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게 책임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요. 은행에서 된다고까지 얘기를 단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되는 상황이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7년 가까운 현업 중개를 하면서 은행 쪽에서 된다고 했는데 되지 않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또 은행 쪽에서 그런 확답이 있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고 계약서 진행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에서 확인 절차까지 거쳤는데도 조심스러우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라는 것이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럴 때는 특이하게 전세자금 대출 불가 시 본 계약금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어주길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특약은 이제 임대인별로 다릅니다. 임대인이 그런 특약을 명시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럴 때는 그 특약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은 그 대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통보하는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1월 1일이면 1월 7일까지 임차인이 대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통보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불가할 때는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고 이런 특약을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본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집에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개업자는 그 대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통보하는 일시가 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때까지는 집을 구하지 마실 것을 얘기를 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전세자금 대출 받으실 때 확인해 보셔야 하는 사항들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주의하시면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